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같이 일하는 40대 아줌마가 저보고 대화 중에 넌 MBTI도 모르냐? 요즘 질문이 많냐? 고 묻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MBTI 뭐냐고 질문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하도 물어봐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 인터넷 놔두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커뮤니티 올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MBTI 묻지 마세요. 근데 MBTI 믿습니까? 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요즘 너무 사람들이 이거 맹신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좀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뭔가 한 번에 단정 짓기 힘들어요. 옥타님 뭐 나왔어요? 옥타님은.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MBTI 굉장히 잘 믿어요. 여자분들이 샤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합니다. 샤머니즘. MBTI도 일종의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여자분들이 그런 이제 타로카드, 미신, 점, 그리고 MBTI, 그리고 과거 혈액형까지, 혈액형에다 별자리까지 다 믿어요. 여기서 MBTI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MBTI 이렇게 문제 많은 거야. 봐봐. 잘못 나오잖아. 저렇게 선의 옹호자로 잘못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MBTI 믿을 게 못 됩니다. 왜 여자들은 대부분 맹신을 해요. 대부분 맹신을 해. 여자분들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해요. 문제가. 판단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한 번에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계속 만나면서 좀 알아가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한 번에 딱 정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방식. 근데 잘못된 게 뭐냐, MBTI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단번에 그걸로 결론을 짓는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로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은 재미라고 하지만 재미로 보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또 단정을 지어요. 그게. 그걸로 이제 사람 평가해요. 근데 그걸로 평가하면 안 돼요. 이건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MBTI는. 이거는 과학인 아니면 이제 전문가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MBTI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MBTI가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걸? 아, 그거였어? 봐봐, MBTI 얘기하면서 나보다 이거 몰라. 그럼 MBTI가 언제 만드는지 모르죠. 이거 역사가 꽤 오래됐어. 이게 80년 전인가. 세계 2차전이 끝나고 독일에서 만들었어. 독일에 이제 모녀가 만들었어요. 마이어스 브릭스가 이제 여자 이름이야. 저도 몇 번 설명하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원래 몰랐는데 찾아봤어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 하면 그런 거예요.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깨졌잖아요. 특히 독일이 가장 큰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가장 잘 나갔다가 가장 폭망했죠. 그러면서 독일의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왜냐? 전쟁에 많이 투입이 됐잖아. 근데 전쟁을 패만했으니까 그 대가로 많은 게르만족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만 남았습니다. 2차 대전 이제 여자들이 먹고 사는 건 뭐냐 하면 결혼해서 주부가 된다거나 아니면 매출을 먹고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좀 풍속 영업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남자가 죽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남자가 했어요. 그걸 먹고 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자분들이 남자가 한 일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독일로 넘어간 사람도 많아요. 뭐 간호사나 이제 일하려고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여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자가 어떤 일이 맞는지 모르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게 MBTI의 유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만든 사람 마이어스 브릭스 그 두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작가인데 뭐 심리학 전공자나 의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성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 성격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 성격이라는 게 사실 뭐 과학적으로도 담정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 감성적으로 접근해도 안 돼요. 사람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만나봐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만나보고 겪어보고 대화해보고 시간 지나야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단번에 딱 정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오래 만나도 모르겠다고 한 사람이 있고 좀 만나다 보면 알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16가지 종류로 구분 짓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무튼 MBTI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예, 신뢰하지 마세요. 뭐 재미라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미신의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는 인간의 성격을 가지고 구분짓고 단정짓는다는 건 자체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사기 공화국인지 여실히 적나라하게 증명해주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그분들과 기득권이 하는 선전송동, 가스라이팅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얼마나 자기 주관이 없고 중심이 없으면 그런 것에 노란하고 끝없이 당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어이가 없고 자기 인생을 남이 들여다 놨다 하는 걸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인데 그걸 뭔가가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매번 당하고 그때는 흥분했다가 시간 지나면 또 잊히고 무한반복 사이클을 하는 것을 보면 학습효과 없는 국민의 절대다수 90% 이상은 기대지가 맞다고 봅니다. 법처럼 확실한 것을 믿어야지 시시각각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생각, 환경, 성격을 믿는다는 게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힙니다. 이것 또한 전체주의 지휘식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순간도 본인이 주체적, 능동적으로 한 경험이 없으니 특히 여성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나아지고 개선되려면 자기 자신부터 알고 나야 뭘 하든 말든 확고하게 중심이 서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미디어에 건질 게 없어요. 온라인도 건질 게 없어. 네, 저는 여러분이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자주 보는 데는 그냥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는 미디어, 여러분이 자주 보는 인터넷 뉴스, 여러분이 자주 보는 커뮤니티, 여러분이 자주 보는 유튜브, 여러분이 자주 보는 뭐 정보라고 하는 것들 저는 일절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런 현대화 사회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공개된 건 정보가 아닙니다. 알려진 건 정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는 쓸데기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게 많아요. 잘못된 게.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가 몰려있으면 다 하려고 그래. 다 하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 시간 지나고 나서 잘못됐다는 거 알면 뭐예요?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 아니 항상 그런 거야. 내가 답답한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하고 나서 이용해먹을 보기 이용 다 하고 나서 깨달아요. 왜 항상 맞아봐야 깨닫습니까? 안 맞아보고 깨닫으면 안 돼?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 썰 풀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전 당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식으로 겪어본 적도 있고 이거 당하면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하고 나서 공감을 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피해 입고 나서 다 털리고 나서 그때 가서 뭐 막으면 데미지가 너무 세잖아요, 여러분. 데미지를 안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뭔가 좀 데미지 입어도 데미지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화.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피해를 더더욱이 안 받는 거. 그게 이득이에요, 이득. 지금 보면 사람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이득을 가지려고 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잖아요, 여러분. 더 큰 손해를.
연극 피투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려고 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잖아요. 더 큰 손해를.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눈에 띄는 거는, 눈에 나와 있는 건 정보가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정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남들이 보는 건 나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본 거. 남들이 이미 본 거는 사실 봐도 뭐 크게 도움되는 거 없어요. 어떻게 불쌍한 거 여러분. 이용당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이게. 정말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이게. 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재미없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 그리고 무슨 의미로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남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그냥 문화 같은 거 따라하면 그게 잘하는 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달라요. 생긴 새만 다른 게 아니라 사는 거, 생각하는 거, 성격 다 달라. 그럼 다르게 살아야 돼. 근데 다르게 살지 못하잖아요. 불쌍한 거 여러분. 우리가 딴 나라 불쌍하다고 하잖아.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제일 불쌍해.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다르게 살면 굉장히 편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내가 다르다. 저 사람은 유행을 쫓아다니지만 난 유행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 난 나대로 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살기 좋아. 근데 대한민국이 스스로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자꾸 없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살기 원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 아파트 살아. 난 능력이 안 되니까 아파트보다는 빌라 살게. 주택 산다니까. 나 아파트 별로야. 그래 뭐 아파트 살는 사람 아파트 살고 주택 사는 사람 주택 살고 너랑 나랑 다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실 열받을 것도 없고 짜증날 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아파트 들어가야 된다. 아파트 들어가지 못하면 난 실패할 삶이다. 난 평생 아파트 저 건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쓸모없는 삶이다. 결혼 못하면 실패할 삶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뭔가 그 공통된 어떤 그 교집합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행한 삶이 생각하는데 들어가도 불행해. 들어가는 게 더 불행해요 여러분. 억지로 들어가는 게. 자기한테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삶.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한테 맞는 삶을 살려면 좀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충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들과 다르게 가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다르게 산다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야.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타인에 정말 지독할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그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어차피 그런 것들은 봐도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거나 좀 더 신경 써요. 남자 입장에서 운동을 더 하신다거나, 네. 공부를 더 하신다거나, 취미생활 더 하신다거나, 그런데 시간을 쏘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